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급등세를 보이죠. 지금 안철수 후보 얼굴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보약 안 드셔도 되는. 그러면서 약간 단일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뭔가 안정감 있게 여유롭게 사다가 좀 불안 이런 좀 느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시사계의 자동 판매기, 시사계의 자판기, 시사계의 백과사전, 시사계의 잡학사전. 네, 최영일 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건강 괜찮으십니까? 아유, 그럼요. 네. 지난해 연말까지 매일 밤 노변님을 보다가 그렇죠. 우리가 노변님을 또 못 보니까 매일매일 만나던 사이였어요. 네. 올해 들어와서 입에 막 가시가 돋치던 차에 얼굴이 더 좋아졌는데. 아련하러 왔습니다. 아니, 요새 얼굴 잘 좋아졌어요. 쉬니까요. 아, 그래요? 나를 안 봐서? 아, 이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네, 우리 최영일 사평론가 사실 저는 처음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분은 무슨 얘기만 하면 좋은 말밖에 안 해. 나는 나쁜 말이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유 저 사람은 진짜 모험답안만 얘기하는 사람.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 안 한다고 뭘 말만 하는구나. 나랑 너무 다르다 그랬는데 이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나름의. 네, 그래서 그런 말 안 들으면 뭔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어쨌든 훌륭하십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객관적으로 또 아주 중도적으로 남의 기분을 안 상하게 하면서 정확한 평론하시는 분으로 제가 아주 인정하는 분이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요거 하나 먼저 확인하고 네네. 갈까요? 지난번에 저 만났을 때 책 쓰신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무슨 책 쓰셨어요? 지난해 여름에 열심히 연구를 써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난 주말부터 온라인에서는 판매 들어갔고 네. 실제 책은 이제 오는 주말에 나오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평론집 내는 건가? 네. 평론가니까.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자기 개발서예요. 그 제목은 부를 만드는 경험의 힘. 이게 노변님도 관련이 있는 게 네. 제가 여기서 노변님 그 학번이나 연세를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해도 제가 돼요? 아니 홀에서 보니까 네. 30대처럼 보이셔가지고 동세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네. 이 올해가 딱 제가 사회에 진출한 지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지 30년이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최근 10년은 평론만 했고 그 전에 20년은 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평론가가 돼요? 그러는데 평론가는 언론계 출신이거나 학계 출신이거나 뭐 변호사나 전문직, 심지어 정치인 출신 네. 이런 분들이 정치평론 많이 하는데 저같이 비주류도 여러 가지 경로와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팔자가 좋다 이런 내용인가 봐요. 잘했다. 잘 살아왔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자. 왜냐면 저도 사회생활한 지 30년 됐어요. 맞아요. 네, 우리 둘이 똑같은데 네. 최영일 평론가님이 평론가가 된 길은 저거는 완전 다르죠. 저분은 한번 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거죠, 사실은. 벤처 사업 크게 망해서 한 10년 고생했죠. 근데 그게 아주 자산이 된 것 같아요. 그 실패가 자산이다. 책 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재밌어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나중에 온라인 말고 진짜 정식으로 책 갖고 계실 때 네네네네. 주실 거라고 제가 아유, 믿습니다. 당연히 사인 저도 안 그래도 시켜드려야죠. 어떤 출판사에서 계속 책 내자 그러셔가지고 책 내셔야 돼요. 노변님도. 제가 무슨 제 주제 뭐 이러면서 좀 이게 자기 경험을 자꾸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그럴까요? 저희도 경험이 많은데 사실은. 이거 엄청난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방송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대선 주자 얘기만 하잖아요. 자기 그렇죠. 얘기를 할 기회는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으로 자기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평론가님 이번에 불을 만드는 경험의 네. 힘이라는 책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그런 책 쓰셨다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고 우리 최평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질문 오늘 아침, 들어가겠습니다. 이야, 네, 오늘 아침에 대박이에요.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 이제 화해하고 재정비 네네네네. 들어갔는데 불씨는 당연히 남아있겠죠. 근데 네네. 이준석 대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뱃속에 가위를 집어넣고 그냥 꿰맨 느낌이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수술하고 꿰매는 걸 봉합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찢어졌던 걸 다시 이제 정치판에서 화해하는 척하는 것도 봉합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봉합이라는 말은 늘 완결성이 없어요. 우선 꿰맞추긴 했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던 걸 없는 척 꿰맞추긴 했는데 네네. 문제 해결은 안 됐다. 문제 해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네네. 근데 일단은 갈등을 봉합하는 것처럼 했으나 이런 네. 얘기죠. 그날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7시 50분 정도에 의총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준석을 우리가 뽑지 않았냐, 우리가 네. 앉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됐지만 예. 원래는 거기 오기 전에 딴 데 가려고 그랬대요. 네. 윤석열 후보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렇지. 그러다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그렇지. 해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전기차 타고 둘이서 불편하네 아니네 운전대 왜 저러네 그렇죠. 이러면서 서로 좀 또 티격태격하고. 수원에서 주무시고. 네. 그래서 결론은 완벽하게 봉합된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네네. 요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이 돌아올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되게 불쾌했다면서요. 내가 네. 거기 왜 들어가냐. 화들짝. 네. 왜냐하면 이제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그나마 김종인 전 총괄 입장에서는 훨씬 더 쓴소리, 벼락 같은 쓴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제한 편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비전이 없다. 또는 이제 저 후보 자질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또 확실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애매모호하게 봉합이 됐는데 서로 얼음판 안 깨지게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두 달 네, 남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준석 대표는 차라리 나갔으면 맹공격을 했겠지만 봉합이 돼서 끌어안고 지금 윤석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마당인데 네네. 자기 역할은 두 개예요. 하나는 이대남 전략 막 내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김종인 전 총괄이 그나마 재뿌리지 않게 외곽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나도 역할이 있다. 근데 그 초기에는 윤 후보가 안아주고는 이준석 얘기를 며칠 들어줘요. 저번에 울산 회동 때도 저번처럼? 그랬어요. 빨간 옷 같이 입고. 그렇죠. 근데 며칠 지나면 윤핵관 얘기가 더 영향력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은 또 이게 점점 멀어지다가 또 내 전략이 반영되지 않아. 그럼 또 욱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배수진을 쳤잖아요. 한 번 더 나가면 네네. 대표 사퇴해야 된다. 전 정치인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몇 번 더 뭐 하면 사퇴한다 이런 얘기는 안 믿어요. 이건 배수진의 의미로 강하게 못을 박았지만 네. 예를 들면 이번에 사퇴가 아니라 뭐 얼마든지 다른 땡깡을 부릴 수 있죠. 근데 이번 사태를 사람들은 이게 그 한참 김건희 씨 논란이 이제 시끄러웠던 네. 것을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덮어주고. 덮었다. 이슈를 이슈로 덮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자질 문제 한참 시끄러웠던 거를 덮어주고. 네. 이래서 쇼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 맞긴 맞는 게 저글링인 게 공이 지금 3개예요. 네네. 윤석열 후보가 공을 3개를 막 돌리는데 하나는 본인의 자질 부족, 1인 1망언 실언 논란. 네. 본인 문제 이거 또 나올 거예요, 이건. 그렇죠. 오늘부터 터질 네, 가능성이 또 있어요. 나오겠죠. 네. 두 번째는 배우자 리스크를 포함해서 장모까지 가족 리스크. 또 하나는 조직 내부의 단합이 안 되는 문제. 네. 이 3개 공을 계속 지금 보시면 패턴이에요.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조직 문제가 시끄러워서 배우자 문제 덮은 것 같지만 봉합했더니 이제는 본인 문제 또 나올 거고 네. 배우자 문제 또 나오죠.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수사 이제 문제가 마무리돼야 소환한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3가지의 문제는 대선 때까지 돌고 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천 문제 때문에 더 갈등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이준석 대표하고 네. 이제 후보가 가진 당무 무슨 우선권? 우선권. 그걸 가지고서는 이번에 재보궐선거 5개 지역에 누굴 내보내느냐. 국회의원 5개죠. 그다음에 나중에 있을 지방선거에 지방선거. 누구 어떻게 내보내냐. 네, 그 네. 공천권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핵심이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둘이 그것 싸운 때문에.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사람의 뭐 이 인간적 갈등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다 알지만 맞아요. 세력 갈등이잖아요. 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인데 생각을 해보면 전 이준석 대표를 좀 지지했던 게 윤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패배하면 자 대선에서 떨어진 후보가 그 다음에 힘이 있냐고요. 그렇죠. 정치판에서 사라지죠. 당분간 당분간만. 은퇴 선언도 하고 네, 네. 다시 돌아올지는 나중 문제고. 근데 이 상황에서 지방선거 진두지휘한다? 떨어진 대선 후보가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당대표는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살아남아 있어야 우리가 되는구나. 패배한 정당이라도 지방선거는 이겨야지. 그리고 선방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이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는 종로 네, 지역구 선거를 종로. 비롯해서 네. 서초갑, 안성, 뭐 대구도 있고요. 충북도 있고 중요한 지역이에요. 5개 지역이. 근데 여기에 공천을 윤 후보가 한다? 그럼 같이 떨어지면 다 공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미래가 없으니까 당권이라도 쥐고 만약에 대비한다는 말은 옳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아마 청년 정치하고 싶었을 거예요. 구태 인사들보다는 신선한 젊은 인사들을 좀 밀어넣어서 네. 정당의 좀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을 텐데 요건 일리가 있다. 근데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자꾸 이준석의 자기 정치가 윤 후보와 부딪히니까 당내의 반감을 많이 샀죠. 지지층은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봉합했지만 계속 미워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자꾸 하니까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 이전 기득권 사람들, 네. 그다음에 자꾸 시험 봐가지고 뭐 공천을 못 뽑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무서운 매우 사람들. 부담스럽고 두려운 사람들 이준석 대표 되게 막 미워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또 경찰과 검찰이 또 주도하고 사실은 있는. 윤핵관에 더 나는 핵심으로 지금 더 공고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같이 자꾸 시끄러운 사람 내보내고 우리끼리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쳐내려고 했는데 이번에 봉합이 돼서 생각보다 좀 세네. 언짢아하는 이준석이? 사람도 많아요. 언제 하나 한대요? 그럼요. 왜냐하면 아이고 이준석을 빨리 내치고 우리끼리 가야 되는데 또 살아남았구나. 사실은 정말 윤핵관 뿌리가 심한 게 김종인은 그냥 내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어르신만 네. 이번에 팽당한 셈이 바보된 거야? 됐습니다. 그래도 이준석은 돌아갔는데. 이준석은 돌아왔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김종인 전 총괄을 관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뭐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두 네. 사람의 사이가 각별하다. 사실 그냥 그렇다. 그냥 서로 악어와 악어 눈물 악어새. 아니에요? 악어새 악어와 눈물? 악어새. 네, 악어의 악어새. 눈물? 악어새가 눈물을 서로 흘리면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물바다가 공존해야 되고 있어. 하는 물바다가 되고 있어. 그 불편한 상황. 말씀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이 진단이 저는 99%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노변님과 말씀한 게 우리는 진단은 네. 진짜 잘해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네. 이준석과 윤석열의 개인적인 사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주도권을 놓은 세력 갈등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윤핵관이 그러면 이준석이 잘 되는 걸 선거에서 야 이준석 공이야 이대남 2030 다 절대 안 돌아왔어 그러지. 이걸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내부에서 또 이 이준석의 함정을 지금 막 파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부 갈등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준석 편은 누구예요? 내부에서는 이준석 편은 내부에서는 지금 그냥 없죠? 일부 중도 성향. 조금밖에 없죠. 예, 아주 한 줌이죠, 한 줌. 지금 다 윤핵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따가 이제 질문 나오시겠지만 윤핵관의 그룹이 파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윤석열이란 인물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뭉친 인물이냐 하면 그가 대통령이 되면 전리품에 관심이 있어서 모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윤 후보 지지율이 하락해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멀어지면 윤핵관은 아주 잽싸게 난파하는 배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들은 어느 배로 가느냐? 네, 안철수라는 배가 보이는 거죠 지금. 근데 문제는 안철수 씨는 그렇게 또 의리 있게 이렇게 품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안철수하고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보는 편인데 모르겠네요. 복잡스럽네요. 자, 홍준표 의원도 윤 후보 본부장 리스크 당신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네, 떨어진 지지율 건데. 떨어지는 거지 남 탓하지 말아라. 뭐 맞아요. 윤핵관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홍준표 의원이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 지난 경선에서 유력 주자였죠. 대통령 후보 될 뻔했죠. 오히려 민심으로는 됐죠. 네. 당심에서 밀렸죠. 근데 지금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후보에게는 세 가지의 주요 리스크가 있는데 네. 본인 자신이고 그 가족이고 그다음에 조직 장악력이 없는 것이다. 근데 지금 조직 문제로 한 몇 주 시끄러웠지만 사실은 지지율 하락하는 건 왜 지지하는 층에서조차 이탈하느냐. 어디로? 안철수로. 왜 이탈하냐면 지켜보니까 네. 대통령감이 아닌 것 같다. 좀 그래서 나오는 게 후보 교체론이죠. 부정평가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후보 교체론이 70%를 넘나든다는 건 지지 진영에서 상대 쪽 민주당 빼고 지지 진영에서 야 이거 윤 후보로 안 될 것 같아. 그럼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어가 네네. 과반을 훌쩍 넘는다는 건 사실은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지지자들의. 그렇군요. 네. 자, 윤 후보 공약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진석 후보도 조금 고민인 것 같은 모습이던데 막 페이스북에다가 여성가족부 폐지 네네네. 이것 글자 올리고 장병 월급 200만 원 네네네. 또 뭐 몇 글자 올리고 전체 이윤과 게임물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 인증 안 하게 네네. 하겠다 하고 좀 파격적이면서도 기존에 본인이 얘기했던 네. 것 같고 또 완전히 반대된 얘기도 하고 있고 왔다 그렇죠.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여성가족부 폐지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곤란한 척하는 것이고 본인의 주장을 받아준 거죠. 윤석열 후보가 낼름 받아준 곤란한 거고. 척하는 거다? 네네. 그리고 이건 내부에서도 권영세 지금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네. 사무총장 겸 권영세 의원이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아직 윤 후보가 잘 몰라서 그렇다. 부처를 이렇게 폐지할 수는 없다. 그치. 개선할 수는 있어도 이건 아마 앞으로 바로 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약으로 또 나왔어요. 네. 그럼 권영세 의원도 설득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르고 보자.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와 비교를 해보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여가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게 좀 성평등 가족부로 네, 이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이 방향을 바꿔서 개선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개선하면 되는데 폐지라는 건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경 폐지가 떠올라서 폐지가 정답이냐? 폐지하면 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 업무들을. 최순실 씨가 만든 거가 그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해경 저는 폐지. 그리고 해경은 사실상 폐지도 안 됐어요. 네, 맞아요. 이름을 해양 경찰을 뭐 해안 경비대인가로 바꿨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네. 사실 힘도 없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막 우리 해안에 와가지고 난리 치는 거 그러니까 잡지도 이 못하게 역할이 만들었어요. 있는 것도 축소시켜 놓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지금은 이대남만 보고 지금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국민들의 여론이 중화되면 아 이거 걷어들일 거예요. 아니면 내가 폐지의 입장이 아니고 개선이었다. 또 걷어들이면 말이 또 바뀌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말 바뀌는 거 걱정 안 하는 아, 거죠. 그럼 그러니까 걱정 안 해요? 던지는 거지. 예를 들면 병사 봉급 200만 원은요. 네. 이재명 후보 공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처음에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나왔었죠, 그런 얘기를. 당장은 아니지만 27년까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2027년까지는 최저임금에 맞추도록 하겠다. 최저임금에 맞추면 대략 200만 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200만 원 숫자 찍어서 확 지르니까 그냥 뭔가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를 왜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했어요. 사실 그렇죠. 본인은 한 발 더 나갔는데. 그리고 또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뭐 개발한다 그랬다 쥐퓰리즘이다 또 이런 얘기 나오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인천 공약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오늘은 그러니까 인천에 선대위가 출범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인천에 갔으니까 인천 공약을 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약이 나올지 내일 신년 기자회견 한다 그러니까 내일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의 말의 홍수가 내일 나올 가능성이 근데 있습니다. 저는 자꾸 말을 쓰면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공약이 하도 없다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도 안 되고 조화도 안 되고 툭툭 던지는. 옛날 거 하고 완전히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조금 신뢰성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어쨌든 단일화 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네. 단일화 되겠습니까? 저는 가능성은 반반인데 이게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보는데 네. 막판에 단일화해야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러겠지. 한 명이 양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는 그냥 완주하고 떨어지더라도 양보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철수하면 정치 생명은 정말 끝. 사실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때 정치 생명이 끝날 뻔했는데 네. 오세훈 시장이 됐잖아요. 단일화 네. 실패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네. 합당 안 했죠. 그런데 대선이 가까웠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그래서 대선 안 나가고 난 서울시장 나갑니다 했지만 네. 대선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논리가 뭐냐면 서울시장이 되면 대선 안 나간다는 얘기였지. 서울시장 내가 안 됐으니까 나 대선 나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이것도 되는 논리가- 소리. 그러니까요. 그 서울시장이 됐으면은 뭐 몇 개월 하다가 대선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더 싫어하지. 근데 어쨌든 그런 교묘한 논리로 말은 바꿨는데 이번 대선이 마지막 생존 수단이에요. 구명정인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 철수하면 정말 그냥 철수 정치인으로 딱 낙인 찍혀서 끝. 그런데 완주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물이 왔어요. 물이 물이 왔어. 왔어. 네. 물에 윤석열이 들어갔어. 빠진 물이 안철수로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는 딜 안 해. 가만히 있을 거야. 가만히 있을 건데 애초에 이 선언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나를 후보로 밀어라. 그러면 그러겠지. 된다. 네. 그 국힘 안에서는 또 요동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안철수 후보야 당연히 그러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은 그래 예스 여기 다 당신이 잡수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겠죠. 당연히 못하겠죠. 그 그렇겠죠. 주변 사람들도 그 고생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단일화 자체가 나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일 재밌는- 단일화를 하면 어. 되겠지만 단일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재밌는 건 윤핵관 중에 다수가 윤이 안 되겠다. 안이 되겠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러면 안으로 하면 막 압도적으로 될 것 같고 윤으로 하면 비슷비슷하다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인데 윤핵관은 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윤이 가져다줄 전리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전리품은 안이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줘도 되기만 그러면 하면. 우리는 안을 옹립한다. 사실 후보 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정당 내에서 절차적으로. 근데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를 교체하는 방법은 남아 있는 거예요. 윤핵관이 나서서 할 수도 있겠군요. 윤핵관들이 만약 안핵관으로 변신하면 그렇겠네요. 가능하다. 영희철수 크로스가 거기서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크로스가 나옵니다. 네. 내가 가서 도와줄까? 크로스로 우리가 영희 철수. 영희 크로스. 남매가 영희 철수 크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나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노변님이 밀면 안핵관들의 등장도 가능하다. 좋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저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죠. 이게 노영희는 쓰는 겁니다. 그럼요. 노영이는 씁니다. 쓰십시오. 자,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최영일 평론가 대단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유 이게 제가 얘기한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한- 약 87.5%쯤 돼요. 저도 현재. 그렇다고 봐요. 88%로 좀 봐줄게요. 좋아요.
자,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 앞서긴 합니다만은 지금 얘기 자꾸 나오는 게 뭔가 주춤주춤하고 뭔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 왜 그럽니까? 박스권을 이제 못 뚫고 올라가니까 한 40% 초중반대를 딱 장악하면 좋은데 30% 중후반대는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일단은 뭐가 불안하냐면 이 진보 진영은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쪽은 이 안철수와 윤석열을 합치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수도 있네.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는, 12% 정도 차이 나는 걸로 그렇죠. 나오죠? 양자 대결을 해보니까 뭐 안철수는 뭐 이 40대 30%대로 차이가 나고 윤석열은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인데 하고 이제 느낄 수 있지만 여기서 민주당이 요동하면 지는 거예요. 선거전은 노 변호사님 전문 영역인 게 네. 경제는 심리다 하는데 정치가 심리잖아요. 그렇죠, 심리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힘들어져. 근데 좀 약세라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꿋꿋이 가면 또 올라가요. 아니 일관적이고, 네, 일관적이고.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설득력 있게, 그리고 단호하게. 메시지의 디테일이 네. 국민 사이에 퍼져 나가야죠. 네, 네, 이건 네. 완전히 소통의 영역인데. 네, 스피커들이 몇 번 예, 해줘야죠.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 제가 이제 전 중립적으로 보지만 민주당 입장이면 걱정할 게 아닌 게 조금 전에 펼쳐드린 시나리오로 보면 윤석열이 안철수 때문에 내부에서 팽을 당한다? 이거는 조직 붕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준석, 윤석열 격돌보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내부 세력이 더 많으면 네. 윤석열은 팽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건 윤석열 후보의 이 성정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내가 와 줬는데 네, 네. 나를 대선 후보로 옹립을 해놓고는 경선 힘들게 이제 뚫고 왔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던 윤핵관들이 이탈을 해? 그럼 구속시키는 거야 또? 구속시켜요. 날 배신하면? 네, 그럼요. 막 그런 구속시켜야 메시지가 됩니다. 보여지는구나. 네네. 누가 구속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를 구속하겠지, 나를 이렇게 따졌다고. 노변님은 구속 안 해요. 왜냐하면 대세 지장이 없어. 뭐라고요? 대대 지장이 없다고요? 구속을 해서 대세 지장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야, 나도 뭔가 좀 지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돼야지. 우리가 되려고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그냥 뭐 이제 해설가들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과 안철수의 당경계를 놓고 내분이 벌어지면 이게 내분도 아니고 네. 단일화 갈등이 벌어지면 아주 재밌어지고요. 네, 자, 네. 이 결과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낮다, 반반이다 그랬지만 안철수가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안철수 후보는 지금의 가치가 퇴색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국민의힘이 미는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윤석열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지난 또 아바타 나오는 거야? 2017년 대선에 MB 내가 아바타 MB 이후에? 아바타입니까? 그랬는데 네. 그 이번엔 내가 윤석열 아바타입니까? 네. 왜냐하면 대신 나왔으니까 그 자리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윤석열은 또 팽이 돼서 아픔의 길을 갈 것이고 이 단일화는요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단일화가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에 있으니까 그 네네. 가치가 부각되는데 국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안철수나 윤석열이나 비슷비슷한 지지율로 수렴이 된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는 민주당이 반드시 압승한다고 얘기 못하지만 이재명 대 윤석열, 네. 이재명 대 안철수 구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되게 좀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를 저쪽 뒤에다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권에. 네, 야권에. 그러니까 야권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기려면 그렇지. 정말 안철수의 강점을 네. 갈고 닦아야 되고요. 강점이 뭔데요? 안철수의 강점이요? 가만히 있는 거. 안철수의 강점은 호감도가 왜 높아지냐면 상대 비호감도가 막 높아지면 본인은 아무것도 안 가만히 했는데 있어. 근데 그러다가 호감도가 쑥 올라가. 높아져. 어, 아무것도 안 했기 반사이익이 올라가. 때문에. 예. 그래서 안철수의 강점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심상정은 왜 안 존재하는 그래? 그럼 오히려 왜 심상정 반대야? 후보는 진보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야권 진영 얘기를 하는 거고 진보 진영에서 심상정 후보는 진보는 정말 더 이 개혁적인 아젠다를 내야 되는데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을 까는 거 외에는 돋보이는 아젠다가 아직 없어요. 아쉬움이 그러네. 있습니다. 그러네, 알겠습니다. 그 심상정 후보에 대한 피로도도 너무 높아요. 맞아요. 너무 오랫동안 나와가지고 힘들었어요. 항상 뵀던 분. 그냥 그러니까 이 똑같아. 권영길 어르신은 나오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 이런 좀 유행어라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나 석방에 반대한 건 오히려 야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네. 당시 당대표랑 원내대표였죠. 황교안. 나경원,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 네, 등이 발끈했죠. 뭔 소리야, 우리 말한 적도 없다. 그랬더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걔네들은 그랬을 것 같다. 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아니 둘 다 진실일 수 있죠. 둘 다? 셋 다? 아니 넷 다?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와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서로 말 안 했을까? 우리는 말한 적도 없다. 어. 사면 어떻습니까? 말 안 해. 그러면 긍정이 부정이에요. 그 말을 서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별로 적극적으로 원하지 부정이죠, 않았다는 부정, 거잖아, 부정. 사실은. 자, 이 그렇죠? 박 전 네. 대통령 사면도 한번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난 몰라. 이거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 거절한 게 맞네. 그러니까 사면 암묵적으로 거절한 거죠? 그렇죠. 아.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왜 않았을지 그랬을까요, 모르지만. 그분들은? 정치적 왜냐하면 이유 때문에?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아. 황교안 전 대표는요, 네. 국무총리였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는데 네. 내가 이 국정농단 와중에 나는 친박근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중립적인 정치인인 것처럼 보여줘야 차기의 이 기회가 돌아오니까 그렇죠. 아 그래 박근혜 막 내쳐. 그때 분이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보수에서 정말 잘못 얘기하는 그래서 게 책상도 안 넣어준 네. 거예요? 문재인이 교도소에? 집어넣는데 뭐 누가 석방할 것인가. 네. 근데 문재인이 집어넣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황교안 대표 때 황교안 들어간 때 거죠. 집어넣고 어찌 보면 윤석열이 집어넣은 게 맞고 박영수 특검이 집어넣고 그리고 사법부가 법적 판단한 거고 문재인이 꺼내줬고 지금 이런 양상인데 문재인이 집어넣고 문재인이 꺼내줬다. 그건 논리가 틀려요.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보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 당시엔 황교안 전 대표가 상당히 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와 그리고 이제 기소 재판 과정에 1도 돕지 않았을 것이라는데 저는 100만 원 겁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1,000만 원도 걸 수 있는데 역시 왜냐면 부자, 성격을 부자. 내가 그분들의 성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 보았을 때 안 네. 했을 것 같아. 전혀 안 그쵸? 했겠죠. 본인에게 뭐 요만큼이라도 오물이 튀는 그리고 걸 왜 왜냐하면 하려고 했겠어요. 그 타임을 이용해야지 자기가 뭔가 좀 정치적으로 그렇죠. 올라간 타임이지. 그렇지. 괜히 이렇게 막 뭐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황교안 이 권한대행이 당시에 권한대행으로 하지 않았어야 할 인사도 막 하고 이 질러 보는 겁니다. 네. 대통령 연습을 한 거죠. 그랬군요. 그러고 이제 정당 대표가 돼서 도전했는데 지금 그런 경직된 스타일로는 어려워요. 국민 마음 그래요. 얻기가. 맞아요. 근데 검찰 출신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딱딱해. 제가 보기엔 법조인 출신들이 좀 그런 게 네. 있어요. 네. 자, 이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주말 때 정말 흥미롭게 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멸치 콩이 정말 관심이 많더만요. 거기에- 멸공멸. 도대체 정용진이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왜 멸공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재벌이라 그런 거죠. 재벌은 예.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재벌이라 제가 보기에는 이 정용진 부회장의 연배로 보면 이 시대의 흐름을 같이 살아왔잖아요. 동시대를 노변님과 저하고 저랑 예, 다 예. 같은 연배죠? 젊은 시절 겪고 네,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우리 젊은 시절에 80년대 5060 시절에 또는 그 전에 박정희 정권 때 이 멸공, 승공, 이건 맞아요. 포괄해서 우리 다 그렇게 반공, 배웠어요. 예, 이게 네. 얼마나 민주 진영의 일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공은 말 그대로 공산당을 멸망시키자, 네, 멸망시키자. 승공, 공산주의를 극복하자, 네, 이기자, 네. 반공, 공산주의 반대. 반대한다. 뭐 이거 저는 이 논리에 네. 자유민주주의 영역에서 뭐 크게 문제 삼을 게 없다고 보는데 지난 한 지금 이 30년 가까운 독재 정권들이 반공이라는 것을 국시로 삼아서 독재 정권에 반대하면 너 그럼 용공이지. 맞아요.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우리를, 거지. 우리를 자꾸 바보로 알고 막 이용해 먹었죠. 너 친북이지. 그럼 우리 남한 정부를 반대하면 너 북한이랑 친한 거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서 네. 반공국시로 정말 많은 인권 탄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멸공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 그런데 사람들에게 왜 갑자기 색깔을 칠하는 이제 말이란 와서 말이에요. 정용진 부회장 왜 이러냐고. 그 시절을 못 겪었다는 거지 재벌이니까. 우리는 평민이라 겪었는데 우린 평민이라 너 용공이야? 그럼 대학생 때 우리 삐라 한 잡혀가, 장이 우리 가방에서 나오면 잡혀가, 그냥 잡혀가. 경찰서로 끌려가는 우리 상황인데 외대 앞에 살았는데 우리 엄마 네. 엉덩이 맞았잖아요. 저 신세계 지나가다가. 아들인데요. 뭐 데모했겠어요? 뭐 당시에 경찰이 무서웠겠어요? 이분들이? 그랬군요. 그분들은 지금보다 공권력이 더 밑에 있었던. 지금은 그래도 공권력의 재벌들이 그래 법이라는 것도 있고 법치니까 뭐 하는 척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사실 재벌 권력과 정치 권력은 결탁돼 있던 대놓고 결탁돼 있던 시절에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으니까 멸공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메카시즘의 이 무서운 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정영진 씨도 저는 군 그냥 미필자지. 뇌가 해맑으셔서 그렇다라고 저는 그다음에 생각을 해요. 윤석열 후보도 군 면제자죠. 근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걸 따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경원 모르겠어요. 의원하고 네. 그 누구예요? 뭐 김진태 뭐 좋아요. 아니, 재벌로 자라서 야 네. 세상 돌아가는 거 참 몰랐구나. 근데 그분들 다 멸공놀이 부잣집 하는구나. 아들 딸들이네 보니까. 그러네요. 아, 그분들은 뭐 사학에서 또. 데모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 멸공, 반공, 승공 이런 게 당시에 얼마나 무서운 마녀 사냥의 주술로 쓰였는지를 모르는 분들이다. 아 근데 후보가 대통령 후보 된다는 사람이 뭐 기업 회장이 그렇게 한 것도 오너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나는 보지만 네. 그걸 또 따라가지고 지지한다는 의미로 가서 멸치랑 콩 사고 달걀, 파, 멸치, 콩 사가지고는 문파 멸공 이딴 거나 하고 이게 말이 근데 됩니까? 멸공 얘기를 아까는 조금 본질적으로 드린 거고 아, 이 진짜? 보수 이러면 안 되는 거 정치인들의 아니야? 놀이가 네. 문제인 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네. 달걀, 파 그리고 멸치, 콩 네. 문파, 멸콩 네, 이렇게 게다가 해서 이제 엽서멸치를 만들었는데 또 갖다가, 예. 이건 딱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올해 5월이면은 이임하게 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저의 시각으로는 이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중도 보수 정부예요. 네네. 그렇게 진보적인 정책을 펴진 않았고 네. 중도 안정적인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평가하면 저는 중도 보수 정도 되겠네. 이 이념 지형으로 보면. 근데 이걸 멸공의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극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생각을 해보고 좀 큰 그림을 그려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극우예요. 우리는 문재인 정부도 공산당으로 보여요. 지금 이런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보니까 동네 마트에 가서 필요한 걸 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답이 더 웃겨요. 그렇죠. 네. 그냥 나름대로 저는 뭐 요즘에 유행하는 뭐 집이 가까워서 우리 가서 산 겁니다, 지지층의 이렇게 상징을 얘기를 좀 하고. 따라했을 뿐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면피가 될 텐데 아니 그럼 그것만 생필품이 하필 그게 필요했을까? 너무 좀 이제 뭐랄까요 와닿지 않는 이 답변을 하신다. 에이, 또 안타깝다. 참 최재형 원장까지 밥상머리에다가 그분 멸치랑 갑자기 콩이랑 나와서 갖다 왜 놓고 이렇게 그러셨을까요? 식사하는 모습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고매한 그래요, 분들이 진짜. 스스로 전락하고 있다. 그럼요. 이게 슬픈 정치 한번 장면이다. 맛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주 싫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구군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그럼요. 신세계 지금 막 불매운동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마트, 스타벅스. 왜 정치적인 논란을 뭐 스스로 국민들이 사업가가 지금 다. 만들어낼까?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훈종님께서 분석하지 마세요. 면회 나가세요. 아, 알았어요. 이런 거 김명우님. 홈 플러스 가야 되네. 짜증나네. 이러고. 아니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동네 갑시다. 이제 우리 힘들어도. 자영업자 살려주시자고요. 좋습니다. 네. 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저도 말하고 우리 네. 돼지고기 한근님도 말씀하시네요. 유치하기 짝이 유치하다. 없습니다. 네, 일변우리 혼자 하십시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대선 후보가 되면 요만큼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고 이 그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에서 어떤 위상을 가질지를 생각하고서 해야 됩니다. 지금 입에서 나온 대로 저처럼 막 입에서 나온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대선 후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대선 후보 가면 좀 조심해서 말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최영일 후보래 제가. 최영일 평론가랑 저랑 아주 이렇게 우리가 또 호흡이 맞아요. 아유 우리는 우리 영희 남매. 네, 우리는 진짜 영일, 영남, 영희 영영 남매. 우리 그럼요. 더블 영남매인데 영친이 하시죠. 그럼요. 다음에 제 책이 혹여라도 베스트셀러가 되면 또 막 나와서 재밌는 얘기 하는 시간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겠네요. 오후에 제 라디오 프로에 오실 그럼요. 거잖아요. 제가 가야죠. 여러분들 우리 또 KBS 1 라디오, 라디오인가요? 네, 시사본부. 최영일의 시사본부 많이 시청해 주시고 월요일에 노 청취해 변호사님이 주세요. 나오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